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라운로얄 에이전트 신종면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좀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하고 있다고, 또 변할 거라고 또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비대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저번 주에 시간을 맞췄던 것 같아요. 비대면,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 이제 무인으로서 하는 서비스, 뭐 이런 판매, 모든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저번 주에도 우리가 원데이 세미나 진행했죠. 그래서 저희가 서울 본사에서 모여서 스폰서님과 또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아이디어 회장님도 직접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도 저희가 온라인 컨벤션을 진행했고요. 또 10월 24일 날도 저희가 온라인 컨벤션 준비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온라인 시스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또 온라인에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게 과연 우리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하면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장단점, 이런 비즈니스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기는 누구도 정답을 알고 있지 못하는 시기예요.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좀 변화의 시기, 과도기, 뭐 격변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의 이제 장단점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볼게요. 뭐 우리가 줌이나 유튜브, 뭐 또 넓게 보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여러 온라인 SNS, 소셜 미디어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장점부터 한번 볼게요.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스마트폰만 있다면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가 가능하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미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시스템 참여하려면 센터를 가든 세미나장을 가든 뭐 홈미팅을 하면 어떤 집에 가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됐는데 이동을 하지 않고 비즈니스에 접속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참여하기 위한 비용이나 또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센터를 가려고만 해도 이동하기 위한 경비가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부대 비용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1박 2일 세미나 하려고 하면 참가비가 한 5만 원 정도를 또 들여서 가야 되고요. 여러 비용들이 있는데 상당히 그런 게 없고요. 또 프로그램 준비하는 사람도 어떤 뭐 장소를 대관하거나 장비를 셋업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라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나 준비에 필요한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우리가 직접 가서 준비해야 되고 모여서 해야 될 것들을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적 절약,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건 이제 참가자 입장에서 보는 건데 내가 누군지 이렇게 노출을 안 하고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 사장님들 얼굴 공개하신 분들이 지금 몇 분 안 돼요. 뭐 우리는 이제 이름하고 회원번호를 공개하고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만난 적이 없다면 이름을 오픈한다고 해서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URL로 전달만 하면 되므로 신규 초대들이 쉬워요. 우리 센터 가자. 센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 또 센터를 가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꺼려 하시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는 정말 초대에 대한 강점, 새로운 어떤 연결을 이어나가는 데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단점이라고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 아쉬운 점들에 대한 건 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기술로는 우리가 현장을 찾았을 때 느끼는 공간감이나 비주얼의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뭐 VR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해서 가상 체험이나 현실이 이제 강화되는 시점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얼굴 정도? 뭐 이 정도가 지금 현재의 기술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쉽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참여를 유도하는 가장 큰 이유죠.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 동기부여. 야,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와, 이거 나도 한번 관심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이 참석하는 온라인은 결국은 물론 몇 명이 모여서 들을 수도 있지만 각자 개인의 어떤 혼자 듣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 상당히 제약이 따른다라는 것.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통. 자, 우리 현장에 가면 꼭 그 강사의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또 알게 되고 친분을 쌓게 되고 또 스폰서와 대화를 나누고 파트너와 대화를 나누는 이런 소통. 현장감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팀빌딩이나 어떤 릴레이션십 이런 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누가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집에 계신 분들, 뭐 누워 계시는 분들부터 뭐 세수 안 하고 이렇게 아니면 눈 감고 귀만 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럴 때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요. 1시간을 이렇게 쭉 꾸준히 잘 듣는다? 이거 절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테드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그 테드가 18분을 합니다. 왜 18분을 하냐면 사람이 가장 집중력을 유지하는 한계점이 보통 평균 18분이다. 석세스 모닝도 15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최적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온라인의 한계를 보완하는 오프라인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최적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까?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은 일단 온라인의 특징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효용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제품 자체의 본질의 가치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초기 사업자나 초대자도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대중성을 띄어야 된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센터에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이분이 이걸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서 볼 수 있고 어떤 피드백을 얻을 수 있지만 여긴 온라인에서 사실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중성을 띈 아니면 이제 직급별로 아니면 대상별로 그레이드를 나누는 그런 어떤 강의를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너무 어렵거나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비주얼을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영상에 대한 비주얼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온라인을 활용하는 아주 수준 높은 퀄리티 있는 온라인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컨택 포인트들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이미 미국 시크릿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대상까지 설득 가능한 아주 현실적인 플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프라인 시스템 1박 2일 세미나, 우리가 어떤 팀 미팅, 센터 미팅에서는 성공자들을 마케팅하고요. 성공자들이 동기부여를 주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했다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야, 누군가는 성공을 했구나. 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보여주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성이 높은 플랜을 제안을 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야, 이건 내가 해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플랜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2명 찾아 이걸로는 이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언제까지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프로그램으로 제안을 해줘야지 우리가 전달이 되고 복제가 가능한 게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비즈니스 활용도를 극대화할 새로운 하우투, 언택에 맞는 새로운 하우투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체계화된 역할을 이제 분담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 경계가 어디까지가 온라인이고 어디까지가 오프라인의 역할인지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온라인에 최적화된 건 온라인으로 만들고 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야 된다. 그리고 자, 홈미팅과 홈 아웃파티 이렇게 소규모 미팅의 노하우들을 전달해줘서 우리가 스폰서가 없이도 아주 작은 단위의 미팅을 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교육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미팅들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프라인 미팅을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적인 미팅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온라인의 한계, 소통의 한계를 오프라인에서 채워줘야 될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면 좀 앞으로 더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우리가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좀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언택 이런 비즈니스 아주 우연하게 하게 됐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비즈니스의 장점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그 전의 비즈니스 형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비대면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우리는 1박 2일 세미나를 500명, 1000명씩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규모로 오프라인 미팅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으로 시작돼서 앞으로 천천히 만들어져 갈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방향과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큰 흐름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과 대면이 섞여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거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야 되고 활용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 돼요.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고 성공을 만들어 가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예전처럼 할 거야 라고만 하는 사람들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남보다 가장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참 무기력하게 좀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만나보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혼란, 그런 어려움들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좀 무기력하게 느끼시다고 하면 저는 꼭 두 가지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현재 느끼는 어떤 감사와 만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건강한 몸과 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쉬고 할 수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감사할 것들은 아주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공의 시작은 감사와 어떤 그런 존중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감사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더 큰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성공자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성공을 이루었는데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매번 결핍을 느끼고 뭔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감사할 줄 알고 오늘의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더 큰 성공을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든 좀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책을 읽으셔도 되고요. 나가서 친구를 만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일은 제가 해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의 명단이 나오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새로운 동기부여와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우연히 만난 친구에게서 새로운 정보를 듣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답을 알고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새로운 답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누워서 만일 TV만 보고 있고 어떤 정말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요.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를 바로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변화고요.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렇게 새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아주 많은 것들을 아주 빠르게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다. 기대하셔도 좋다. 다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